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도내 각 시군에서 현장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인상간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 주민들을 위해서 금산 인상관 앞에서 특집 뉴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대덕특구 50년의 최대 경사인 누리호 발사 관련된 소식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수매 소식 등 준비한 내용 전해드린 뒤 문정우 금산군수를 모시고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록 완벽한 성공에 이르진 못했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는 우주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번 발사로 우주 자립의 기틀을 만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강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실제 위성을 실은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라는 또 다른 도전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요란한 굉음과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른 지 정확히 1시간 10분 뒤. 더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지는 못했지만 비행과 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발표에 나로 우주센터는 큰 박수로 자축했습니다. 우리별 1호로 처음 우주 시대를 연 지 30년. 나로우 발사 이후 8년 9개월 만에 마침내 우주 자립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로 한 획을 그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여정은 내년 8월 최초의 달 궤도선 KPLO 발사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스페이스 XA 로켓에 실려 발사될 궤도선은 달 상공 100km를 돌며 달 기지 건설에 필요한 자원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태양 쪽으로 쏜 궤도선을 지구와 달의 중력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의 발사인 만큼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궤도선은 현재 미국 나사가 제공한 섀도우캠을 포함해 모든 장비 조립을 마친 상태에서 환경시험과 점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탑재체 중량 조정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계획대로 발사가 진행되면 내년 연말쯤에는 달 궤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이뤄진 아르테미스, 즉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가입은 궤도선을 넘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달 착륙선 개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올해 추곡 수매가 시작됐지만 정부의 매입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에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도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협도 농민이 원하는 물량은 모두 사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적정가부터 보장하라는 입장입니다. 강지령 기자입니다. 수확이 끝나가는 들녘에서 농민들을 한숨 짓게 하는 건 떨어지는 쌀값입니다. 줄곧 5만 원 초반이던 산지 20kg 가격이 최근 4만 원대로 급락한 건데 정부가 최근까지 비축미 30만 톤을 방출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해 정부 수매가는 10월에서 12월 산지 평균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농민들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왜 수확철에 비축미를 푸냐고. 그러니까 쌀값이 지금 막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 풍년을 맞은 것이 매입가 결정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2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1만 톤가량 느는 데다 산지 유통업체 재고도 19만 톤이나 쌓였지만 내년 쌀 소비량은 354만 톤에 그칠 전망입니다. 과잉 물량의 쌀값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그러자 민간 RPC는 벌써부터 매입 가격을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남는 쌀에 대해 정부가 아예 조기 격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지자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의 비축미 반출로 인해서 쌀값이 더욱 떨어져서 농민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 비축미에 대해서 추가 격리를 추진해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협도 농민들에 대해 원하는 물량은 모두 매입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농협의 매입량은 142만 톤으로 정부 물량의 4배를 넘었던 만큼 매입량 확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클 걸로 보입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거 또 금년도에 30만 톤 이상
과잉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매하는 데 적극 임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민들은 하지만 매입 가격이 문제라며 지난해보다 평균 250원가량 높은 킬로그램당 2,000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가격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보령시 주교면 한국GM 보령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인 49살 A씨가 작업 도중 장비 운반용 유압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현장 출동한 119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보령노동청은 해당 공정에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공장 측이 2인 1조 근무규칙을 지켰는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현장의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후속 조치로 대전으로 이전키로 했던 기상청이 연말까지 대전으로 옮겨올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기상청과 특허전략개발원 등 3개 기관의 대전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상청과 3개 기관의 이전 방침을 확정했다며 기상청 정책부서 346명이 올해 말까지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하고 나머지 3개 기관도 이전 부지 확정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장관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도시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농어촌에서도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이곳 금산 역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쇠락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폐쇄된 이후 방치되고 있는 금산의 병원 건물입니다. 한때는 금산의 중심 지역으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문이 닫힌 채 폐허처럼 변했고 건물 뒤쪽은 발길을 꺼릴 정도입니다. 건물이 흉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있는 게 참 안타깝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빨리 뭔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에요. 8년째 방치된 이 건물에 2023년까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 행복드림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291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체력 단련과 취미생활, 소통 공간이 마련돼 한꺼번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됩니다. 인삼의 전성기 시절 전국적인 시장에 자리했던 중도 하옥 지역도 210억 원을 들여 도시 뉴딜 재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극장 자리는 철거 후 4층 건물이 들어서 마을 스튜디오와 녹색 가게,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자리하고 인삼 씨앗을 거래하던 시전은 씨앗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대 1km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됩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 소태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재개발을 해서 해준다 하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산구는 원도심 살리기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추가될 전국 소멸위기 지역 지원과 자구책 마련 등 지역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다행스럽게 중도 하옥지구와 상리 일대는 2024년까지 재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도 금산구는 지속적인 재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 5만을 턱걸이할 만큼 위기를 맞고 있는 금산구는 적극적인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문정우 금산군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예, 안녕하세요. 금산군수 문정우입니다. 그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예방 접종 참여율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군의 예방 접종 상황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백신 택시
뭐 이런 것들을 내놓아서 좋은 반응 얻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금산군은 오늘까지 1차 접종률 80.9%를 마쳤고요. 2차 접종률은 72.6%를 마쳤습니다. 전국의 1차 접종률 79%, 2차 접종 67.4%에 지금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무료 택시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던 택시 업계에도 큰 도움이 돼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택시를 통해서 금산군 접종률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삼값도 폭락하고 이 금산 인삼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인삼 불태우는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금산 인삼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에는 인삼이 그 면역력이 좋다는 걸 알고 판촉 분위기가 아주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삼이나 이런 그 건강식품 소비가 뚝 떨어졌고요. 그 예를 들어보면은 2019년의 인삼 가격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2019년 1kg 20에서 30불이 되는 인삼 가격이 2019년에는 35,000원 가던 것이 올 10월 달에는 28,000원으로 뚝 떨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은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그 9일까지 금산인삼 슈퍼위크를 실시해서 20%를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사업으로 30억 이상의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로 한적했던 인삼 시장이 모처럼 사람이 붐비는 아주 활기가 좀 넘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페이백 행사 또 대형 유통사 마케팅도 이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금산 인삼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금산 인삼 슈퍼위크의 그 분위기를 더 이끌기 위해서 우리 금산군은 지난 1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제2차 그 슈퍼위크 행사를 다시 시행을 합니다. 이번 슈퍼위크 행사는 17,000원어치의 그 인삼 사시면 5,000원에 DC해주고 34,000원 이상의 인삼을 사시면 10,000원을 금산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 경제 지역 경기에도 많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은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대형 마트인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이런 대형 마트의 판촉 행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각종 TV 프로그램 또 TV 광고나 홈플러스 홈쇼핑 등에도 이렇게 많은 입점을 해서 지금 판매 촉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무엇보다 금산 인삼이라는 신뢰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산 인삼하면 누구나 믿고 살 수 있는 신뢰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군은 인삼 채굴 전에 반드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좀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또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수삼 가격 정보제도 이렇게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은 국제인삼연구소를 산업 기능을 추가해서 금산인삼산업진흥원으로 네.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금산인삼 약초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홍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지역 초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가가 내년에 2,300원씩 인상돼 초등학교는 3,500원, 중학교는 4,300원, 고등학교는 4,6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다목적 체육관 10개소도 건설키로 했으며 예산 분담 비율을 교육청 70%, 대전시 30%로 합의했습니다. 금성백조 주택이 카이스트의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금성백조 정성욱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 성장시키는 혁신적 사례를 만들어달라는 뜻을 전했고, 카이스트는 이 기금을 학내 창업 지원과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과학고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강덕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828명으로 전체의 68.5%인 567명이 수도권 출신 입학자였습니다. 대전과학고의 경우 대전 출신 학생은 19명으로 20.4%에 그쳤지만 서울 경기 출신은 62명으로 3배 이상 많았습니다.